많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싸 안아주며 힘들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다정한 존재를 찾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끌려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며 무기력한 상대에게 관심이 갑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기대고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를 돌보고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들에게 문제란 피하고 싶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거나 과거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특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충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직접 받기보다 타인을 돌보는 방식으로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늘 바빴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떠올려 보면 부모는 일과 생계 때문에 늘 정신이 없었고 아이가 힘들어도 충분히 돌봐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아이는 자신의 감정보다 부모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법을 배웠고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스스로 조용히 행동하며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눈치를 보며 중재자가 되려고 합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였던 경우를 예로 한 아이가 우울함에 빠진 부모와 함께 자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종종 침대에 누워 있거나 한숨을 쉬며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위로하려 애씁니다. 작은 손으로 등을 쓰다듬고 엄마나 아빠가 괜찮은지 조심스레 묻거나 부모를 웃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장난을 치며 점점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돌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형을 소중히 여기며 잘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도 하여 상상 속에서 인형에게 말을 걸고 다독이며 보살피는 놀이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보살핌을 받기보다는 주는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나중에 비슷한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상대에게 끌리기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감정이 들고 그렇게 상대를 돌보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관계에서 역할이 바뀌는 순간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만약 연인이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라고 말하면 어색하고 불편하며 감동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런 보살핌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며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라 오히려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돌보는 역할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배려심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베푸는 것에만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존재합니다. 때로는 연인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을 때 주저없이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주고받는 것입니다. 늘 돌봄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대신 가끔은 상대에게 의지할 줄도 알아야 하고 마치 처음 깨닫는 것처럼 누군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주는 것만큼이나 받을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